네, 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산업을 대표하는 전문가와 함께 그 산업에 대한 맥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 대한 개입 의지를 확실히 밝히면서 과연 이러한 정부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 부동산 시장에 정말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소장님께서는 실제로 이런 정부의 메시지가 최근 집값 상승을 붙잡는 영향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실까요? 당연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강남 집값을 보게 되면 네. 언제 떨어지지? 계속 되풀이하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100주 만에, 거의 약 2년 만에 최근에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하락 전환이 됐는데요. 강남 3구, 용산구의 그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게 되면 상승률이 하락 전환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성이 큰 사건입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 뭐 20억 떨어진 아파트가 나왔다, 5억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물론 20억 떨어진 아파트는 떨어져도 70억 정도 되는 압구정의 아파트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3개월 전만 하더라도 계좌 받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게 금매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왜 영향을 줬냐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5월 9일이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5월 9일이 지나면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10억 정도 남으신 분들은 양도세만 한 6, 7억 정도 내야 됩니다. 최고 세율이 82.5% 정도 되는 매우 무서운 중과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5월 9일 이전에 팔자라는 매물이 나오면서 한마디로 급매물이죠. 특히 전세 낀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향을 주는데,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1월 20일 이후부터, 최근에는 중동 전쟁으로 좀 워낙 바쁘셔서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만, 거의 한 2달 정도는 매우 강한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결국에는 급매가 나온다. 그래서 강남권은 하락 매물이 나옵니다. 마포, 성동도 일부 하락 매물이 나오는데 폭을 보게 되면 한 5에서 10% 정도, 면적이나 단지에 따라서 15% 정도 급매는 나옵니다만, 이건 고가 아파트 시장, 한마디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양도세가 부담스러운 지역에서 이렇게 급매가 나오는 거고요. 그 외의 지역들, 뭐 15억 아래 서울의 외곽이라든지 경기도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좀 상반된 흐름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소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강남 3구, 마용성 이쪽은 좀 조정을 받는 것 같은데, 노원이라던가 은평, 성북 이런 지역들은 오히려 집값의 조정이 받지 않는 듯한 모습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풍선 효과일까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왜 이렇게 좀 엇갈린 흐름을 보일까요? 이걸 풍선 효과로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 네. 쉽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제가 앞서서도 양도세 중과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도세라는 건 샀던 취득 가격에서 네. 이제 양도 가격, 팔았던 가격의 시세 차익이 많을수록 세금이 많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이 양도세가 부담스럽고 부담스럽지 않다는 건 결국에는 많이 오른 아파트, 고가 아파트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건데, 역설적으로 10억대 아파트를 말씀을 드려볼까요? 7억에 샀는데 이제 10억까지 올라갑니다. 3억 정도 올랐는데 이걸 일반 세율로 파나 5월 9일 지나고 중과세로 파나 5천만 원,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굳이 내가 5천만 원, 1억 급매로 팔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 지역의 집주인들은 급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매수자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최근에 전세 매물이 찾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혼을 안 해야 될까요? 전세집을 구하기 힘들다면 네. 결국에는 집을 사야 되는데, 이 신혼부부들이 물론 부모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뭐 금수저 같은 경우는 뭐 걱정 없이 고가 아파트 시장에 노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신혼부부들은 결국에는 10억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소위 말해서 대출이 6억까지 나오는 15억 이하 아파트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노도강, 금강구, 뭐 강서구 같은 외곽 지역들, 경기도에서도 남부축들, 안양이나 구리, 하남, 동탄 지역들이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5억 이하의 아파트의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 강남 다주택자 70억, 80억짜리를 결국에는 다주택이어야 중과세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부자가 많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네. 그 5월 9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주시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5월 9일 중과세 유예가 종료되는 이 시점을 전후로 해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예측하세요? 상당히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5월 9일 이전에는 팔아야 됩니다. 근데 5월 9일이라고 해도 서울 전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뭐냐면 전세를 끼고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규제인데 결국에는 5월 9일 이전에는 중과세도 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걸린 물건들은 전세를 끼고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급하니까 가격을 내려서 내가 유리한 합리적인 금액에 맞춰서 5에서 10% 정도 조정이 돼서 팔고 또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5월 9일이 지나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토지거래가를 받는데 시간이 한 3, 4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4월 중순이 지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집주인들은 못 팝니다. 82.5%의 세금을 내고 한마디로 10억이 남았는데 8억 세금 내고 내 통장에 2억이 들어온다고 하면 아마 저도 못 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매물이 잠기겠죠. 입주 물량도 작년 대비 35% 정도 감소한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된다면 매물을 잠기게 됩니다. 결국 매물이 안 나오는데 문제는 매수자들의 반응인데요. 3월, 4월에 급매물 맛을 본 매수자들이 지금 대출 규제도 굉장히 심한 상황인데 5월 9일 지나고 바로 매수자들이 사자에 나서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거래 실종, 거래 절벽이 될 것 같고요. 고가 아파트 한강벨트 시장, 한마디로 25억 정도 넘어가는 고가 아파트 시장은 거래 절벽이 되면서 꽁꽁 얼어붙을 가능성이 하반기 시장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15억 아래 구간, 서울 외곽 지역이나 경기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또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하반기 이후에도 특별히 달라질 부분이 없고요. 정부에서는 보유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중저가 아파트들은 보유세 부담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중저가 15억 아래 아파트 구간에서는 하반기에도 거래가 되면서 여전히 강세 흐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몇 년 전만 해도 10억이 중저가였는데 이제는 15억이 중저가로 올라갔네요. 그 무주택자들 있잖아요. 네. 실제로 정말 집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면 지금 급매물이 나올 때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추세를 지켜보고 접근해야 될까요? 무주택자들도 진짜 고민이 상당히 엄청 많을 것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자금력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5월 9일 정확히는 4월 중순 전에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보게 되면 물론 고가 아파트 시장이긴 합니다만 한 5에서 10% 정도, 많게는 15% 정도 조정된 매물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30% 정도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폭락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폭락의 절반 정도 조정이 된 15% 정도의 급매물이라면 충분히 노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월 9일 지나면 집주인들이 82.5% 양도세 내고 못 팔겠다라고 하면서 매물을 회수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내려온 호가가 다시 원상 회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금력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내 집 마련해도 좋은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쉽게 풀리지 않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요. 최근에 또 세무조사가 굉장히 좀 활발합니다. 그래서 자금 증빙에 대해서 보다 많은 세무사와 상담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특히 이제 증여를 받아서 자금을 확보하시는 분들은 국세청에서 꼼꼼하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금 출처에 자신이 없는 분들, 자금 계획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좋은 기회라고 하더라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고가 아파트를 살 수 없는 분들, 15억 아래, 한마디로 신혼부부들, 일반적으로 신혼부부들이 이제 예비 신혼부부들이 보통 35세에서 40세 정도의 결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두 분이 합치면 자금이 한 4억에서 5억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은 10억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아파트들이 이제 수요자들이 많이 몰리는데 전세 매물이 귀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몰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세 매물이 귀하고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상급지, 돈이 많다면 뭐 좋은 지역에 좋은 아파트를 노려보셔도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나만의 상급지, 나만의 내 집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지역들
무리해서 연끌하시지 마시고 내가 갈 수 있는 작은 범위 내에서 또 생애 최초 분들은 70%까지 대출이 나오는데 저는 70%까지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한 50% 이내로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하시고 싶은 분들이라면 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주식과 다르게 한번 보유하게 되면 평균 8년 정도, 보통 10년 정도 보유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중동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더라도 10년 후에는 서울 수도권 지역들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고 내 집 마련 전략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가 아파트 그리고 15억 이하의 아파트 두 가지의 시점에서 전략을 좀 잡아주셨고요. 결국에는 부동산이라는 게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자금이라던가 유동 자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전략을 달리 세울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기회를 잘 잡게 되면 뭐 이번에 정부의 규제 이런 게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만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거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 특히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빠르게 좀 정리를 해야 될까요?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이제 굉장히 좀 많아지고 네. 있습니다. 물론 다주택자 비중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다주택자 규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개인이 보유한 다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여러 가지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매물도 잠기게 되고 유동자금은 많고 분양가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집값 상승 압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처럼 주택 수를 늘려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보유세 부담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양도세는 중과세를 했고요. 정부가 남은 카드가 이제 보유세 카드인데 지방선거 끝나고 이제 보유세 카드를 만지작대고 있습니다. 아마 공시가격을 올리거나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조정해서 공시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보유세 부담은 늘어난다는 겁니다. 특히 다주택이거나 거주하지 않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세금 부담을 강화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주택수를 괜히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집값이 더 올라갈 것 같아. 나는 끝까지 보유해야 돼. 라는 생각보다는 합리적인 선택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 과거와 달리 2주택, 3주택 가지신 분들도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나이도 내가 뭐 베이비붐 세대들은 이제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고정 수익은 줄어들 것 같고 보유세가 늘어난다면 내 삶의 질을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라도 굳이 많이 가질 필요는 없겠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파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5월 9일 이전에 이왕이면 4월 중순 이전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러니까 중과세와 일반 세율을 고려해서 좀 적당한 가격에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좀 보유해야겠다라는 전략을 세우신 분들이라면 보유세가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한 사람 명의로 여러 채를 가지기보다는 부부간의 증여라든지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든지 또 특수관계끼리 매매 거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유 부담을 좀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여러 집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똘똘한 한 채를 갖는 게 더 요즘에 또 트렌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결국에는 서울 지역일까요? 서울 지역이 네. 될 수도 있고요. 아닐 네. 수도 있는데 제가 앞서서도 힌트를 드렸잖아요. 나만의 똘똘한 한 채, 나만의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서울이 좋습니다. 서울은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지방에서도 서울의 집 하나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가격대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서울에 내 집 마련 하시고 싶은 분들 똘똘한 한 채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주택수를 늘리라는 말씀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주택수 늘릴 때가 아닙니다. 주택수가 여러 채 있는 분들은 최대한 주택수를 줄이는 전략이 좀 필요한데 결국에는 서울이냐라고 한다면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지역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게 되면 하남시, 용인, 수지, 수원, 또 뭐 동탄, 안양, 동안구 이런 지역들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강남 지역들 서울에는 한강벨트는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5억, 10억 올라간 곳들은 허다하고요. 뭐 20억 올라간 고가 아파트들도 있는데 이들 경기나 인천 지역들, 서울 외곽 지역들은 그렇게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오르지도 않았는데 내려갈 폭이 별로 없겠고요. 오히려 2021년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곳들도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들 층이 두텁고 보유세 부담도 크지 않고 양도세 부담도 크지 않은데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젊은 층들, 가구수 분화, 특히 신혼부부들은 계속 존재한다는 거죠. 무엇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아마 전세 월세 시장일 것 같습니다. 전세는 매물이 없고요. 지금은 올해는 힘들다고 하는데 내년은 더 힘들어집니다. 전세는 거의 소멸 위기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해야 되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전세는 구하기 힘들고 월세를 가게 되면 아마 월세 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매달 월세 내고 나면 진짜 생활하기 힘들고 종잣돈 모으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결국에는 내 집 마련하는 게 좋은데 경기 인천 지역들은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경기 인천에는 제가 추천을 드린다면 신축 아파트 위주로 또는 인프라가 좋은 곳들은 고가 구축 아파트도 좋습니다. 그래서 인천 지역들은 송도나 청라, 금단 신도시, 김포 한강 같이 또 지하철 5호선이 최근에 예비 타당성 통과됐던 지역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도권의 구축 아파트들은 일기 신도시 재건축, 물론 분당 평촌은 좀 비싸니까 삼본, 중동, 일산 이런 지역들도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교통 호재가 있는 곳, 주거 인프라가 좋은 수도권 지역들도 내 집 마련하시기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되니까 서울만 바라보지 마시고 본인의 작은 계획에 맞춰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본다면 또 우리가 주거 만족도가 높은 내 집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렇다면 앞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가를 만한 주요한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결국에는 보유세가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지나고 이제 윤곽이 정해질 것 같은데 보유세가 언제 얼마나 올라가느냐 그리고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세금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정부는 상당한 부담을 좀 줄이라는 방향을 정하고 있는데 이게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도 맞물려 있고 결국에는 시장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가 아파트, 강남 아파트가 다시 급등을 한다면 고가 아파트 시장은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높게 올라갈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시장이 안정이 된다면 그 정도 높이지 않고 적당한 수준에서 올라갈 수는 있는데 결국 보유세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시장의 움직임에 연동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인만 소장과 함께 정부의 강경한 부동산 대책, 앞으로 우리 시장은 어떠한 방향성을 보여줄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가장 중요한 건 5월 9일 이후에 시장의 분위기가 변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과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